믿기 힘든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미얀마의 한 디자이너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갑작스러운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7.7 규모의 거대 지진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의 집과 가게가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이죠. 미얀마 당국조차 속수무책인 상황과 그 대처에 깊이 절망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미얀마에선 희망이 없다며 이들은 갑자기 한국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삼기로 했다는데요. 그런데 재난으로 모든 걸 잃은 그들이 한국에 도착해 하늘 높이 솟은 건물을 보자마자 그 높이에 아연실색했다고 하는데 대체 이 가족에게는 어떤 기막힌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이입니다. 저는 미얀마 양곤에서 태어나 자란 29살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어요. 색과 형태로 세상을 표현하는 일에 푹 빠져 살았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의 외동딸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늘 제 꿈을 묵묵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지지 덕분에 저는 그래픽 디자인을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양곤의 작은 광고 회사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제 수입이 조금씩 안정되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바로 부모님께 작은 수공예품 가게를 차려드리는 것이었어요. 손재주가 좋으신 어머니와 꼼꼼하신 아버지가 함께 가게를 꾸려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제 마음은 정말이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박하지만 단단하게 쌓아올린 우리 가족만의 행복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특히 디자인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한국은 저에게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배우고 경험하며 제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운명처럼 한국의 유명 디자인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품을 떠나 언어도 문화도 낯선 타국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큰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을 직접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하고 싶다는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께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안겨드리고 싶다는 현실적인 목표도 저를 움직이게 했죠. 부모님은 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셨지만 동시에 딸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몇 년 안에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한가득 안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예상했던 대로 정말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디자이너로서 성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보람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한국에서의 첫 1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 끔찍한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저는 서울의 디자인 회사 사무실에서 익숙하게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창밖은 완연한 봄 기운으로 따스했지만 제 마음 한편은 아직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조금은 스산했습니다. 늘 그렇죠. 타향살이는. 오후가 될 무렵이었어요. 옆자리 동료가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얀마 소식을 들었냐고 묻는 동료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냐 되묻기도 전에 동료가 내민 스마트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제목들이 떠 있었습니다. 미얀마 중북부 규모 7.7 강진 발생, 10분 뒤 규모 6.4의 강진 추가 발생.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망자 2,000명, 부상자 3,500명, 화면 속 숫자들이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부모님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두 통, 10통 아무리 걸어도 기계적인 연결음만 반복될 뿐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저희 집이 있는 양곤은 진앙지와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그런 강진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쳤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의지할 만한 가까운 친척 하나 없었고 당장 미얀마에 있는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줄 사람조차 떠오르지 않았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미얀마로 날아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비행기 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거의 홀린 듯 사무실을 뛰쳐나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었죠. 텅 빈 공항 의자에 멍하니 앉아 초조하게 휴대전화만 바라보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때 기적처럼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아버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다급하게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어요. 다행히 두 분 모두 다치지는 않으셨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어진 소식은 저를 다시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집과 부모님이 평생 일궈오신 작은 가게 건물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3회 터전 전부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거죠.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부모님의 기척이 수화기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애써 씩씩한 척 괜찮다고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 역시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맞이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그건 그저 선언일 뿐이었어요. 지진 피해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혼란 상태였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구조와 구호의 손길은 너무나 더디게 움직이고 있었죠. 뉴스를 통해 전해 듣는 고국의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사실은 미얀마의 재난 보험 시스템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의 집과 가게는 명백한 자연재해로 파괴되었지만 보험사나 정부로부터 어떤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재산과 삶의 기반 전부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부모님은 깊은 절망에 빠져 계셨어요. 매일 밤 걸려오는 전화 너머 부모님의 목소리에서는 삶의 의지마저 희미해지는 것이 느껴져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하루하루 기운을 잃어가는 부모님을 이대로 미얀마에 둘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저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부모님에게 한국으로 오시라고 제안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미얀마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 보이니 제가 지난 1년간 기반을 닦아놓은 한국에서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한국은 그래도 외국인 관련 시스템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무엇보다 제가 곁에서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낯선 땅으로 가자는 딸의 제안에 부모님은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하며 힘들어하셨어요. 전화 너머로 느껴지는 그 막막함과 거부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미얀마에서의 삶이 힘들다 해도 타국살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는 그 마음을요. 하지만 미얀마의 암담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제 간절한 마음을 계속해서 전달했어요. 부모님도 점차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셨죠. 결국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딸인 저를 믿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힘겨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가 전화선을 타고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부모님의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저는 남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 옳은 결정일까 수없이 되물었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함께라면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평생을 일군 터전을 잃고 오직 저 하나만을 의지해 이렇게 머나먼 타국으로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비극이자 동시에 거대한 도전이었어요. 인천공항 입국 게이트 앞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 수많은 감정이 제 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면 분명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두 분은 기댈 곳이 없을 테니까요. 단단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어요. 드디어 게이트 너머로 수척해지신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두 분을 와락 껴안았어요.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부모님은 눈물 대신 주위를 연신 두리번거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셨어요. 양곤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천공항의 거대한 규모,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바닥, 혼잡함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심지어 잠시 앉아 기다리는 대기 의자마저 푹신하고 깨끗하다는 사실에 연신 감탄하는 눈치였죠.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선 듯 두 분의 눈빛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진국은 역시 다르다는 듯한 아버지의 낮은 은조림이 제 귓가에 스쳤을 때 가슴 한편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이 모든 것이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자 새로운 현실일까요? 우리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제가 사는 경기도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도시 풍경, 특히 하늘 높이 솟은 건물들을 보며 부모님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죠. 드디어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고 저희가 살게 될 26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두 분의 표정에는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낮은 주택에서 평생을 사신 부모님에게는 이 높이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듯 했어요. 입주민 카드키를 대야만 열리는 공동현관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 자동으로 스르륵 소리 없이 열리는 유리문을 신기하게 통과하는 모습, 그리고 특히 제가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내려가자 마치 차가 땅속으로 사라지는 마술이라도 본 듯. 동그래진 두 분의 눈을 보며 저는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좁은 공간이 소리 없이 빠르게 수직으로 이동하는 경험은 부모님에게 또 다른 놀라움이었죠. 현관문 앞에서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집안의 따스한 온기가 우리를 먼저 맞이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온돌 난방이었어요. 어머니는 신기하다는 듯 양말을 벗고 거실 바닥에 조심스럽게 주저앉아 손바닥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버지 역시 발코니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미얀마의 집과는 너무나 다른 편리하고 안전해 보이는 한국의 주거 환경에 부모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부디 부모님에게 위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국에 오신 부모님에게 가장 먼저 대접하고 싶었던 음식은 바로 굴이었어요. 미얀마에서는 꽤 귀한 식재료라 특별한 날에나 겨우 맛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굴 전문 식당에 두 분을 모시고 갔죠. 메뉴판을 보고 생굴과 굴국밥, 굴전까지 넉넉하게 주문하자 부모님은 제 등을 가볍게 툭 치며 눈짓으로 너무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내비치셨어요. 아무래도 미얀마에서의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하지만 막상 신선한 생굴을 초장에 조심스럽게 찍어 드시고 뜨끈한 굴국밥 국물을 한술 뜨시더니 이내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굴을 주로 튀겨 먹던 미얀마와 달리 날것으로 또 국밥으로 먹는 새로운 경험에 두 분 모두 무척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이고 참 뿌듯했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의 이곳저곳을 보여드리려고 애썼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탁 트인 한강공원에 가서 아름다운 야경을 함께 감상했죠. 그리고 강변 편의점에 들러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자동라면 조리기를 이용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봉지 라면을 기계 위에 올리고 버튼만 누르니 뜨거운 물이 자동으로 나오고 보글보글 맛있게 끓기 시작하는 모습에 부모님은 또 한 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세상에, 기계가 알아서 요리까지 다 해주고 이렇게 멋진 야외 공원에서 뜨끈한 국물 요리를 먹을 수 있다니. 두 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린아이 같은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경험들이 부모님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했어요. 하지만 즐거운 경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곁에 없으면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들조차 큰 장벽으로 다가왔죠. 예를 들어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셔서 1+1 같은 할인 행사를 당연히 알아보지 못하고 제 값을 다 주고 물건을 사오시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면 속상하기도 하고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을 너무 빨리 누르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미처 타지 못하고 당황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미얀마의 여유로운 생활 방식에 익숙한 부모님에게 얼마나 낯설고 버거울까 싶어 마음이 쓰였어요.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문화도 처음에는 발이 시리다며 불편해하시기도 했고요. 식당의 무인 키오스크 앞에 서서 복잡하게 나열된 메뉴 화면을 보며 한참을 망설이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종류별로 철저하게 나눠버려야 하는 한국의 복잡한 분리수거는 부모님에게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였습니다. 플라스틱, 비닐, 캔, 병, 종이, 음식물 쓰레기, 그 종류도 너무 많고 버리는 방법도 제각각이라 매번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으니 오죽하실까요? 때로는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부모님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도록 지켜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실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서운함을 내비치시거나 작은 의견 충돌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낯선 한국 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깊숙이 발을 내딛고 스스로 설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부모님은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침대보다 따뜻한 온돌 바닥이 더 좋다면서 거실에 폭신한 매트를 깔고 잠을 청하곤 하셨습니다. 매번 헷갈려하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도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누르시더라고요. 열쇠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에 새삼 감탄하면서 미얀마 집 열쇠를 잃어버려온 가족이 고생했던 옛날 이야기를 웃으며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부모님의 한국살이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죠. 특히 어머니는 한국 아파트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 옆에 마치 숨겨진 것처럼 딱 맞게 들어가 있는 김치 냉장고의 존재를 무척 신기해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내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나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용도로 야무지게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셨죠.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붙박이장, 온갖 살림살이를 넣어두는 다용도실, 빨래를 널거나 화초를 키우는 베란다까지 낭비되는 공간 없이 짜임새 있게 구성된 아파트 구조를 보며 한국 사람들의 실용적인 감각에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던 바닥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문화에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할 때보다 서로 얼굴을 더 가까이 보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깊어지는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
부모님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얀마의 지진 피해 복구가 더디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미얀마로 돌아가기는 어렵겠다는 냉정한 현실을 부모님도 점차 받아들이는 듯 보였어요. 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부모님의 장기 체류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 증빙 덕분에 부모님의 비자 연장 절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부모님은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운동도 하시고 동네 마트에도 곧잘 혼자 다녀오시는 등 제법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어머니가 미얀마에 있는 오랜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한국 생활의 편리함과 안전함, 그리고 무엇보다 딸인 저와 함께 지내는 지금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마음 편하고 행복한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학이 넘어 친구에게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엿듣는 순간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디자인 회사 이외에도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말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제 곁에서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이 안전하고 따뜻한 한국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함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배워가며 이곳에 더 깊이 뿌리내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모든 것을 앗아간 절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찾아온 소중한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얀마 양곤에서 온 디자이너 메이 씨의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고국에 닥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은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죠. 저는 메이 씨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가족의 사랑과 굳건한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메이 씨의 용기와 부모님의 긍정적인 마음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